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TACS 페이지에 관한 두 개의 논문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Current Biology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바이올로지 분야의 임팩트 팩터 10.83 Q1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인지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프론터 파라이탈 세타 커플링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자 프론탈과 파라이탈의 자극을 인가하여 세타 커플링과 인지 기능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인지과제 중 세타 커플링을 확인하기 위해 Delayed Letter Discrimination Task를 사용하였습니다. 각 트라이얼은 세 가지 문자를 무작위 순서로 제시한 다음 Q 사인이 제시되는데 해당 사인이 제시된 이후 다시 제시되는 세 가지 문자의 순서가 직전에 나열된 문자 순서와 동일한 순서인지 키보드를 통해 응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때 태스크는 총 90 트라이얼 반복 수행되었습니다. 뇌파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따라 부착한 64개의 채널을 통해 인지과제 수행 동안 측정되었습니다. 레퍼런스는 마스토이드에 위치하였으며 그라운드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48명으로 세 그룹으로 나뉘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룹 1은 인지과제 수행 중에 세타 커플링을 확인하기 위해 THS 없는 EEG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룹 2는 세타 THS 따른 인지과 기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룹 3은 세타 THS 실험의 컨트롤 실험으로서 진행되었으며 이때 그룹 2와 그룹 3의 경우 별도의 EEG 측정은 없었습니다. 그룹 2와 3의 모든 피험자들은 3회씩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각 실험은 최소 5일의 간격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자극은 각각 인페이즈 THS, 안티페이즈 THS, 쉔 자극을 인가받았습니다. 그룹별 자극 주파수는 6Hz와 35Hz이며 자극은 인지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약 14분 동안 인가되었습니다. 자극 세기는 1mA였으며 자극 전극은 P3와 F3의 양극 전극을 CZ의 음극 전극을 부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페이지를 조절하며 자극을 인가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으로는 1에서 25Hz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을 수행하였으며 노이즈 제거를 위해 ICA를 수행하였습니다. 전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Q사인 이후 문자가 제시되는 시점 기준 -0.3초부터 0.5초 구간에 대해 에포칸 이후 프론트 퍼레트 세타 커플링을 확인하기 위해 웨이트 페이즈 렉 인덱스를 산출하였습니다. 행동 데이터의 경우 정확도 및 리액션 타임을 산출하여 자극 주파수 및 페이즈에 따라 인지 기능의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결과는 인지과제 수행 중에 프론트 퍼레트 세타 커플링을 확인하기 위한 WPLI 결과입니다. 인지과제 수행 중 나타나는 노소레터럴 프리프론탈 콜텍스와 포스테리어 파라이탈 콜텍스에서의 세타 커플링이 인지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에 P3와 F3 채널에 대해서만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림 A와 F는 두 채널 간 페이지를 시계열에서 확인하기 위한 결과이며 Q사인 이후 두 채널 간 페이지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B는 각 주파수에서의 두 채널 간 WPLI를 나타낸 것으로 4에서 6Hz 대역에서 두 채널 간 WPLI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WPLI 증가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서로게이트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해당 WPLI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림 C를 보았을 때 두 채널 간 상대 페이지 차이는 0.025였으며 이러한 상대 페이지 절대값과 리액션 타임 사이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결과는 THS 주파수 및 페이지에 따른 리액션 타임을 나타내며 6Hz THS 인가 시 인페이즈 THS가 안티페이즈 및 쉐임 조건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인지과제 수행 중 유의미한 WPLI의 증가와 WPLI와 리액션 타임 간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프론트 퍼라이탈 세타 커플링과 인지 기능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THS의 인가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영역에 있는 뇌 영역 사이의 뇌파의 동기화를 유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브레인 토포그래피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3.02 Q3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ADHD 환자군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P300 진폭의 감소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THS를 통해 ADHD 환자군의 P300 진폭 증가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본 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좀 낮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태까지 제가 봐왔던 THS 연구들과 달리 THS의 인가를 뇌파와 페이지를 맞춰 인가한 연구이기에 발표 논문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P300 유도를 위해 비주얼 오드볼 패러다임을 사용하였습니다.
태스크는 자극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자극 전, 자극 중, 그리고 자극 후에 수행되었으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겟은 X, 넌 타겟은 O로 각각 25%와 75%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0트라이얼 반복 수행되었습니다. 뇌파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따라 부착한 32 채널을 통해 인지과제 수행 동안 측정되었습니다. 레퍼런스는 마스토이드에 위치하였으며 그라운드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18명으로 모두 ADHD 진단을 받은 환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피험자들을 실제 THS를 인가받는 그룹과 쉔자극을 인가받는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자극 전극은 오른쪽 상단의 그림과 같이 6개의 양극 전극과 6개의 음극 전극으로 부착하였으며 자극 주파수는 피험자별로 가장 강한 P300 진폭에 나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ERSP 분석을 수행하여 자극 전, 후 개별로 설정하였습니다. 자극 세기는 1mA였으며 자극 전 측정된 뇌파 데이터를 기준으로 P300 레이턴시를 계산하여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뇌파와 페이즈를 맞춰 총 20분간 인가하였습니다. 자극 주파수 설정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는 0.5Hz에서 20Hz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을 수행하였으며 자극 제시 시점 기준 -3초부터 4초 구간에 대해 복한 이후 -0.5초부터 0초 구간에 대해 베이스라인 커렉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PZ 채널에서 가장 큰 P300 진폭을 가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15세컨드 구간에 대해 ERSP 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큰 피크 주파수를 자극 주파수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찾은 P300 시점을 통해 P300 레이턴시 또한 계산하여 자극 인가 시점을 결정하였습니다. ERP 데이터는 0.5에서 8Hz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을 수행하였으며 노이즈 제거를 위해 ICA를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3초부터 4초 구간에 대해 복한 이후 P300 진폭, 레이턴시를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행동 데이터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리액션 타임 민과 리액션 타임 베리어빌리티 그리고 에러 레이스를 산출하였습니다. 아래 결과는 THS 조건에 따른 PZ 채널에서의 평균 P300 진폭을 나타내며 실제 자극 인가 시 유의미하게 P300 진폭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자극 주파수 결정을 위해 수행된 ERSP 분석 결과의 주파수 파워 및 실제 피크 주파수와 자극 주파수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주파수 분석 결과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유의미한 주파수 파워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크 주파수와 자극 주파수의 차이와 에러 레이트 감소 사이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결과는 THS 조건에 따른 리액션 타임의 변화를 나타내며 자극 전 대비 어떠한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ADHD 환자를 대상으로 THS가 P300 진폭의 유의한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들을 정리하며 아쉬웠던 점이 몇 가지 있어 해당 내용 관련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연구의 연구 목적이 THS를 통한 ADHD 환자의 뇌파 조정이 가장 큰 목적이었으며 해당 연구가 파일럿 실험이었기 때문에 본문의 페이즈를 맞춰 자극을 인가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디스커션이 좀 부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첫 번째 연구에서 THS 주파수 및 페이즈에 따른 리액션 타임의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였는데 EEG 또한 측정하여 뇌파의 변화 또한 확인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